펑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은 그죠? 하나의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해당 펑션은 프로퍼티를 가질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생성자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여러분이 함수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객체를 정의하고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펑션은 우리가 변수의 펑션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펑션 하면 그냥 하나의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도 특정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에다가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던질 수도 있고 펑션에다가 또 다른 펑션을 파라미터로 던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랑 같은 얘기죠. 펑션 자체를 우리가 변수에다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펑션에 다른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펑션이 또 다른 펑션을 리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 펑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first class,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봐도 뭐 손색이 없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로컬 스코프, 즉 블락 스코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펑션 스코프만 지원됩니다. ES6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블락 스코프도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블락 스코프과 펑션 스코프 이런 것들도 하나씩 나오니까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은 우리가 뒤에다가 이런 세미콜론 이런 거는 찍지 않아요. 그죠? 그냥 끝납니다. 펑션 정의하고 끝나죠. 펑션에서 에디션,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그런 펑션인 거죠. 여러분이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해당 펑션을 이렇게 호출해서 에디션 이렇게 해서 호출한 결과를 여기서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리졸트는 화면에 콘솔 창에 12가 찍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펑션을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예제입니다. 그죠? 펑션은 워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펑션은 first class 오브젝트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워낙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고요. 펑션은 자체 이름을 가지고, 그죠? 자체 이름을 갖는다라는 거죠. 결론을 여기 보시면 하나의 펑션, 각각의 펑션은 세 개의 프로퍼티를 무조건 갖는데 첫 번째 펑션 이름, 그 다음에 펑션 이름의 length 하면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수,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해당 펑션이 베이스가 되는 오브젝트, 즉 상위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펑션은 우리가 스탠다드 메소드 세 개를 갖는데 bind, apply, call 이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펑션을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addition이라는 이 펑션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이 펑션도 하나의 first class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addition이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죠? 펑션이 어떻게 오브젝트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을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펑션에 우리가 보면 addition이라는 거에 name라고 하면 name은 펑션 이름을 나타내고 해당 펑션의 length 하면 2라고 나오는데 이 length가 2인 이유는 파라미터가 두 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펑션은, 즉 모든 펑션은 bind, call, apply라는 이 세 개의 스탠다드 메소드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펑션을 우리가 변수에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addition이라는 펑션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펑션, addition이라는 펑션을 이렇게 변수에다가 어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operation도 펑션을 가리키고 있고 addition이라는 것도 펑션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디션도 펑션을 가리키고 있고 오퍼레이션도 펑션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우연찮게 이 부분 이제 헷갈린 거죠. 변수의 이름과 펑션의 이름이 같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레퍼런스 베리어블, 오퍼레이션도 레퍼런스 베리어블. 에디션 3, 3 하면 얘는 값은 당연히 6이 튀어나올 테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3, 3에도 역시 값이 6이 나오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펑션을 레퍼런스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펑션도 어디에 베리어블에 어사인 될 수가 있다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펑션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한번 보면, 그죠? 그러니까 펑션은 우리가 펑션의 파라미터로다가 이렇게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도 전송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도 전송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에디션이라는 이 펑션을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요. 여기가 OP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교재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OP로 하던가. 그래야지 문맥이 맞죠? 그래서 이 OP를 파라미터로다 던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요거는 정의부네요, 여러분. 정의부. 오타가 없네요. 그죠? 요거는 정의부입니다. 그죠? 요거는 정의부예요, 정의부. 그래서 another function이라는 이 함수를 정의했는데 얘는 첫 번째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고 두 번째는 인티저형 변수, 세 번째는 y라는 인티저형의 변수. 그래서 우리가 another function을 호출하는 시점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를 던지고 두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 파라미터는 값을 던지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우고 우리가 10번에서 우리가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우리는 A10번 펑션 first class라고 할까요? first class 펑션이죠. first class. UTF-8로 하고 얘는 스크립트 펑션을 만듭니다. 펑션은 이제 나온 것처럼 addi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펑션이죠. 근데 사용자는 항상 내가 이제 펑션을 호출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addition에서 3, 4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console.log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여러분 예에 의해서 화면에 찍히는 건 당연히 뭐가 찍혀요? 7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근데 사용자는 항상 화면에다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리졸트는 7 이렇게 화면에 찍고 약간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어. 그죠? 약간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그죠?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보시면 바 리졸트에서 a 플러스 b 해서 리졸트에 넣고 리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플러스 리졸트 플러스 이렇게 로직을 짤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부분을 return a 플러스 b로 안 하고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짜게 되면 이 addition이라는 함수가 더하기 기능도 하지만 포매팅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개발은 아닌 거죠. 그렇죠? 좋은 개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ar operation 에서 함수를 일단 넣어놓고 펑션을 하나를 정하고 데코 펑션 저는 펑션 하나를 받고 파라미터 두 개를 이렇게 받는 거죠. 우리는 return 별표 3개 result 플러스 펑션에 a랑 b를 던지고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호출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데코 펑션 호출할 건데 레이션을 던지고 그 다음에 3하고 4를 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얘는 결국 뭐예요? 파라미터가 일반 파라미터가 아니라 펑션이 넘어오는 거죠. 펑션이. 그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몇 번 이렇게 프로그램 짜다 보면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코 펑션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좀 오타가 있나 보죠? 그래서 데코, 오가 빠졌네요. 데코레이션인데 데코 펑션.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오퍼레이션이 없다. 그래서 호출하는 시점에 오퍼레이터로 있네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펑션에다가 그죠? 펑션을 호출할 때 이렇게 펑션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펑션 안에다가 여러분이 또 다른 펑션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보면은 addition이라는 펑션 안에다가 print addition result라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펑션 안에다가 또 다른 펑션을 정의를 해서 해당 펑션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수 안에 다른 함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보시면 이 addition이라는 이 outside 펑션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외부에서 print addition result라는 함수는 호출할 수가 있다 없다? 얘는 호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함수는 외부에 있는 함수에서 래퍼, 즉 감싸져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펑션을 정의함과 동시에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거. 그죠? 펑션을 정의함과 동시에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보시면 the following에서 이렇게 가로치고 요 안에다가 직접 펑션을 정의해주고 걔를 호출해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펑션을 정의함과 동시에 직접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해서 IIFE라고 한대요. IIFE. 그죠? 여러분이 펑션을 정의함과 동시에 직접 호출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그죠? 이러한 것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주잖아요. 그죠? 호출. 그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줘야만이 이렇게
이렇게 호출해 줘야만이 이제 됐는데 함수를 정의하자마자 곧바로